프로그래밍의 모든 것의 저자 이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8장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노티피케이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노티피케이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노티피케이션의 종류에는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상태바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리치 노티피케이션도 있습니다. 그 리치 노티피케이션은 저희가 이번 동영상 강의에선 다루지 않을 거고요. 상태바 노티피케이션,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피케이션이 어떻게 생겼느냐? 안드로이드 폰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 유저에게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래 메시지처럼 그 하단에 잠깐 그 메시지를 출력해 줄 수 있고요. 상태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건 예전 버전이지만 그 안드로이드 상단 위에 메시지가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메시지가 오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가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이고요.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은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처럼 메시지와 특정 아이콘 몇 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레이아웃을 노티피케이션에 넣음으로써 노티피케이션을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꾸밀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또 이제 리치 노티피케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리치 노티피케이션도 제공을 하고요. 이건 좀 더 다양한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토스트, 상태바,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하나씩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으로 지어볼까요? 그 7장에서나 이전 장에서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두고 넥스트 버튼을 넘어가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액티비티 메인 언더바 XML이 만들어졌고요.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볼 수도 있고 XML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토스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뷰는 지우시고요. 버튼 객체를 하나 받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아이디는 BUTTON으로 할까요?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레이아웃 위드스는 잠깐만요. 이게 잘못 쳤네요. 위드스는 매치 페어런트 그래서 부모의 객체에 맞게끔 폭을 주고요. android.layout 헤이트를 통해서 왜 컨텐츠로 하죠? 이건 컨텐츠에 맞게 그 안드로이드 버튼 객체가 사이즈가 정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버튼에다가는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출력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매치 페어런트 글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main.activity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onCreate 메소드에서 버튼 객체를 하나 받아와서 버튼 객체를 생성하고 아까 전에 레이아웃에서 생성했던 버튼 객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버튼이었고요. 네, 컴파일 에러가 계속 나는데 컴파일 에러는 인풋을 안 했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났던 거고요. 이 버튼 객체를 눌렀을 때 버튼 객체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set onClick listener에다가 새로운 onClick listener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onClick listener를 만들어주고요. 또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죠. 네, 글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현 안 해준 이제 새로운 구현을 이제 온클릭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클릭 실제 메소드 안에다가는 저희가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은 저희가 이전에도 만들어 봤었죠. 노티피케이션에서 토스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스트 객체가 필요합니다. 토스트 객체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토스트 객체는 토스트 뉴로 생성을 하지 않고요. 토스트에서 메이크 테스트, 토스트에서 제공하는 메이크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토스트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토스트 객체를 임포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했고요. 토스트.make 텍스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컨텍스트, 텍스트, 듀레이션 변수 인자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객체는 이 해당 main.activity에 해당하는 컨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불러오겠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변수에다 담아서 해도 좋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이 메소드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변수 할당을 피하기 위해서요. 좀 코드가 간결해 보이죠? 그러면 메시지 텍스트와 듀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텍스트는 이 토스트 메시지에 뿌려줄 텍스트고, 텍스트의 타입은 차 시퀀스 객체 타입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시퀀스 객체 타입으로 해주고요.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처음 토스트 메시지입니다. 라고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토스트 메시지에서 상수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스트 점 롱을 할 수도 있고 숏을 할 수도 있고요. 롱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듀레이션의 타입이 안 정해져 있네요. 인트형이죠. 네, 정했습니다. 이런 컴파일 메시지가 없어지고 토스트 메시지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실제 이런다고 해서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진 않고 토스트.show를 호출해 주어야지 실제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토스트 메시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가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뜬 것 같습니다. 네, 떴네요.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출력하고 버튼이 아까 만들어졌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처음 토스트 메시지입니다가 아래 뜨네요. 네, 토스트 메시지는 사용자들에게 간편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개발하다가 디버깅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직접 코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프로젝트 명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테터스 노티피케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두고요. 넘어가셔서 피니시. 네. 그래서 이 상태바 노티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상태바 main.xml이라는 버튼을 하나 두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일단은 요거 직접 타이핑은 안 하고요. 좀 붙여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버튼 아이디 객체를 버튼 아이디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위드스는 레이아웃 매치 페어런트로 꽉 차게 만들었고, 랩 컨텐츠를 통해서 높이는 컨텐츠 내용만큼만 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상태 노티피케이션 버튼 이렇게 두었고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바 소스를 열어서요. main.activity 파일을 열고, 마찬가지로 beautyton 객체를 만들고요. find view by id r.id.beautyton. 그래서 버튼 객체 임포트를 받아야지 컴파일 에러가 안 나고요. 네, 버튼 객체에다가 set on 클릭 리스너를 만들고, 클릭 리스너는 new on 클릭 리스너 객체를 만들고요. 임포트를 하고요. 언임플리먼트 받은 메소드를 임플리먼트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온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 메소드 안에다가 실제 저희가 작업할 내용인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이 나오는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태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을 받아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스템 메서드에서 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이름은 m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갖고 올 때 get 시스템 서비스에서 갖고 온다고 했는데요. 이 get 시스템 서비스 안에는 스트링으로 변수가 들어가는데요. 이 스트링 변수는 노티피케이션을 가지고 매니저를 좀 가져와 달라라는 메시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객체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스트링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가져달라고 해야 되고, 이 get 시스템 서비스에서 가져온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쓰기 위해서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로 지금 타이핑이 어려워서 직접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로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임포트를 받으면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고요. 자,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저희는 노티피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노티피케이션 상태방 노티피케이션 기본적으로 아이콘 한 개와 텍스트 메시지, 그리고 언제 이것이 출력이 될지에 대한 3개의 인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우리 버튼 아이콘,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그냥 노티피케이션에도 동일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번호를 넣고요. 시퀀스 객체에서 텍스트를 만들어서 텍스트에다가는 또 저희가 넣고 싶은 여기 메시지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처음 노티 만든 상태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라고 해볼까요? 네,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시스템.current 밀리세컨드, 이 current 밀리세컨드라면 밀리세컨드 단위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롱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만들어졌으면 실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티피케이션은 실제 노티피케이션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노티피케이션 빌더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빌더, 우선 빌더를 만들고요. 빌더 객체를 만들어서 new notification
빌더. 빌더에다가는 컨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메인 activity.this 이 해당 객체가 들어가겠죠. 메인 activity.this 글자가 틀렸나 본데 복사해 놓을까요? 마지막에 콜론으로 끝내주시고, 네, 빌더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빌더 객체를 이용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세스몰 아이콘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아이콘 객체를 넣고요. 이 빌더 객체는 메소드 체이닝을 적용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set 티커를 통해서 티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when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될 수 있을지 타임 스탬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hen이라는 이름을 넣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티란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빌더에서 빌드 메소드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노티피케이션은 여 위에서 놀고 있는 이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다가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노티파이 아이디는 뭐 저희가 임의대로 정해서 1로 할까요?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등록만 하면 상태방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코딩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이 몇 줄만으로 상태방 노티피케이션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시키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다 실행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자, 시뮬레이터에서 상태방 노티피케이션 생성 버튼을 누르면, 자, 안녕하세요. 처음 만든 상태방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메시지가 뜨네요. 내려서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만든 노티피케이션. 예전에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지금 저희 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뭐 약간의 시뮬레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상태바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작업해 볼게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예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구글 개발자 사이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쓸 때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해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책을 확인하시고 노티피케이션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노티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지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짜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써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스팸성으로 노티피케이션이 날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노티피케이션 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다 기본적으로 두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커스텀 노티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버튼, 저희가 만들었듯이 버튼 하나 눌렀을 때 메시지가 하나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main.activity.xml을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서 텍스트 뷰는 지우고요.
텍스트 뷰는 지우고요. 버튼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노티피케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스를 좀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용은 똑같고요. 버튼 똑같고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헤이트 똑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커스텀 상태바 노티피케이션 생성 버튼 뒀습니다. 이 메시지를 클릭할 때 이 메시지를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이제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열고요. 네, 여기다가 실제 저희가 작업해 놓은 작업 파일들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튼 객체를 생성하고, 네, 잠시만요. 버튼 객체를 생성하고, 요것도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일부는 잘 복사에다 붙여놓겠습니다. 버튼 객체를 지금 만들었고요. set 임포트를 일단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포트를 받아야지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고요. 자, 없어졌죠? set on 클릭 리스너에서 new on 클릭 리스너를 구현을 하고요. 네, 여기다가 우선 임포트를 받아야겠죠. on 클릭 리스너를. 네, 죄송합니다. 언임플리먼트 받은 메소드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실제 저희가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커스텀 노티피케이션도 노티피케이션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갖고 오는 코드는 앞서 공부한 그 코드를 동일하게 갖고 와서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객체 노티피케이션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저는 잘라다 붙였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잘라다 붙였고요. 아까 전에 코드와 동일합니다. 노티피케이션을 갖고 오는 객체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올 아이콘들을 상태바 노티피케이션에서 공부했듯이 그렇게 정보를 설정을 하고요. 아이콘 런처 기본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설정을 하고요. 자, 시퀀스 텍스트 메시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적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시스템 current millisecond 요 세 개 변수를 선언하는데, 커스텀 노티피케이션 좀 특이하게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그 레이아웃을 리모트 뷰스라는 객체에 넣어서 그 뷰를 노티피케이션에 등록을 한 뒤에 그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 저희가 만들어 온 저희가 임의대로 디자인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것이 그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xml.xml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일단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단 레이아웃 파일 만들기 위해서는 new 이 레이아웃 디렉토리를 클릭하시고 new에서 add 하시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파일 선택하셔서 넥스트로 이름을 넣으시고 여기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는 안 만드신 분들은 여기서 커스텀 이렇게 만드시고 레이아웃을 렐레티브 레이아웃으로 하셔서 뭐 물론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스 그 교재상에서는 렐레티브 레이아웃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 레이아웃 썼기 때문에 상대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공부하시기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파일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 레이아웃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 레이아웃을 최대한 바깥에 둘러싸고 안에는 총 3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는 이미지 버튼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미지 저희는 안드로이드에 쓰는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거고 제목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 제목이 들어가는데 그 제목은
그 레이아웃 투 라이트 오프로 이미지의 오른쪽에 두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그 설명은 이미지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타이틀, 여기서 말한 타이틀의 이쪽에 레이아웃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파일을 만드셨고요. 네. 좀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작업을 해 두시죠. 네. 네, 대충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가 커스텀 레이아웃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에 가서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트 뷰를 아까 전에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리모트 뷰스라는 객체입니다. 리모트 뷰스라는 객체를 만들고 뷰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리모트 뷰 오류를 막기, 그 컴파일 에러를 막기 위해서 일단 임포트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하나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빼고 뷰를 이용해서 리모트 뷰 객체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 리모트 뷰스입니다. 뷰가 아니라 리모트 뷰스 객체고, 여기서 리모트 뷰스 객체는 총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액티비티의 메인 액티비티의 get 패키지, 글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안 나오나 봅니다. 점 맞췄고요. 디스.get 패키지 네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r.layout.custom 요 파일이 생성자의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성자로 그래서 뷰 객체를 만든 다음에 뷰 객체에다가 set 이미지 리소스를 통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생성해 놓은 그 커스텀 레이아웃 XML에다가 이제 매핑하는 작업이 직접, 그래서 r.id. 이미지에다가는 리소스 아이디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아이콘 리소스를 여기다 넣고요. 뷰.set 텍스트 뷰 텍스트라는 컴포넌트에다가는 메소드를 이용해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custom.xml에 있던 텍스트 타이틀 영역에다가 타이틀을 넣으면 됩니다. 타이틀은 뭘로 할까요? 제목이라고 간단하게 할까요? 제목 그냥 안녕하세요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낌표 3개. 절대 화나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뷰.set 텍스트 뷰 텍스트를 통해서 r.id.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커스텀 노티피케이션 변수를 그대로 넣고요.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티피케이션 객체는 아까 전에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만들어 보셨다시피 노티피케이션 객체는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좀 코드를 축약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아까 전에 빌더 객체를 따로 만들고 그 빌더 객체에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꺼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작업을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를 통해서 빌더에다가는 컨텍스트 객체가 들어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생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컨텍스트 객체로 빌더를 만들어 놓고 이 빌더 객체에서 빌드를 해야지만 이 노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빌드를 해서 일단은 에러 메시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를 하기 전에 메소드 체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기 전에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그래서 .set
일단 저희가 만들어 리모트 뷰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et 컨텐트 리모트 뷰라는 이 중간에 메소드 보이시죠?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뷰를 넣고 set 아이콘 set 일단 when부터 할까요? 그래서 when 언제 할 것인지 넣고 set small 아이콘 기본적으로 대표하는 이 노티피케이션을 대표하는 아이콘을 넣고요. 아이콘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콘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set 티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커스텀 메시지를 넣고 빌드를 하면 이제 노티피케이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노티라는 변수명에 그 객체가 담겨 있는 거고 노티.show 노티를 show가 아니죠. 이건 토스트랑 착각했네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m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노티 파일을 만들고 메시지는 그냥 2로 할까요? 아까 전에 1이었으니까 노티. 사실 이 메시지들은 좀 상단에서 파이널로 정의한 상수로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돌려볼까요? 런에즈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뜨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소스가 뒷부분은 좀 잘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좀 당겨봤습니다. 네, 메시지가 떴고요. 자, 시뮬레이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스텀 상태 노티피케이션 생성 버튼이 생겼고요. 클릭을 했을 때 나올까요? 네, 나오죠.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들어서 내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왼쪽에 있었고 커스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네, 저희가 만든 노티피케이션이 훌륭하게 나옵니다. 사실 뭐 지금 실습에서는 좀 디자인을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실전에서는 좀 예쁘게 디자인을 써서 아이콘과 그다음에 메시지를 써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이 부족한 강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9장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